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후폭풍 거세지고 있죠. 당내에서도 이제 윤리위 결정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을 연결해서 윤리위 징계에 대한 입장 그리고 당내 상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당원권 정지 6개월인데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상당한 중징계가 내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윤리위에서 예. 네, 지금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의 경우 아직 수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징계를 내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에 대해서는 좀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그 이항희 또 위원장께서 어떤 징계 이유를 설명하실 때 그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믿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어떤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어떤 자구책을 활용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오늘 새벽에 어떠한 윤리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신 거군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요. 저는 어떤 이 당원 당규상의 해석 싸움으로 갔을 때는 좀 예. 부정적인 결과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징계가 개시되기 전 시점까지 어쨌건 전 대표가 무조건 당에 남는 것이 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 정말 이 윤리위의 부당함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판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어쨌거나 개시가 된 이상, 그러니까 어떤 당의 사법부인 윤리위가 결정을 한 이상 이게 저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우리가 부정하기 시작하면 사실 아무것도 우리가 이게 남는 판단의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당원 당규상의 해석 싸움으로 이 당내 투쟁으로 가기보다는 이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률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일단 징계는 받아들이고 일단 당원권은 네. 정지된 상태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수사를 네. 통해서 무고함을 입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부와 당의 현재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근데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당무위에서 윤리위를 감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 판단 잘못됐다. 이것도 네.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까요?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라고 충분히 판단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그와 별개로 이걸 마치 좀 당내 이제 만인을 향한 투쟁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는 거는 저는 좀 가능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원 당규가 저는 이 어떤 사태가 어떻게 종결되느냐와 별개로 고쳐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해석의 여지가 많고요. 심지어 당대표를 윤리위가 징계할 수 있느냐부터 지금 다 논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당원 당규는 고쳐야 되지만 이미 있는 이 당원 당규 규정에 의한 판단까지 이렇게 다 논란이 되고 뒤집기 시작하면 저는 이건 정말 끊이지 않는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 일부 주장에서는 지금 그 징계 6개월, 그 당원권 정지 6개월이니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로 있다가 징계가 끝나면 다시 당원 자격이 회복되는 당대표 활동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네. 다른 한편에서 물론 이제 재심까지 나왔을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래도 뭐 특히나 뭐 진술을 막았던 뭐 이런 종류의 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면 좀 중한 죄를 지었다고 윤리가 판단한 것인데 당대표를 다시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리위가 조금 무리한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만큼 예. 저희가 어떤 그 여론의 문매를 맞는 건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별개로 이 계속 차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진짜 사실 이 치킨 게임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여당으로서 또 국정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표가 이제 홀로 2030 세대의 담론을 담는 구심점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전 부담감도 느꼈을 것이고 이 급진적인 어떤 추진의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자 하나의 어떤 짐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지만 또 이 새로운 바람이
기성 정치인들한테는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맥락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싸가지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현상을 저희가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좀 받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구제 절차는 모두 거쳐야겠지만 당내 투쟁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이게 여론을 추스르면서 어떤 이 이미지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월요일 최고위원회 참석을 이번 주말에 고민하겠다라는 말도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직무 대행 체제가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적으로 그것이 구속력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네. 그리고 여론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 대행 체제가 맞지 않냐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 보이는데 이준석 네네. 대표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아직 인정을 못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러면 네네. 이 문제가 결국 다음 주에 다시 논의가 돼야 되는 건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일단 제가 오늘까지 들은 것으로는요, 이게 당원 단규상 좀 해석상의 여지가 있을 때는 예. 그 사무처 기조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기조국이요? 네네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유권 해석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최고위 참여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식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당내 갈등 상황이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이렇게 대표를 완벽하게 좀 고립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행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건 좀 너무 모양새가 전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권 해석으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좀 예. 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서 좀 협의를 하고 합의된 좀 그런 입장을 내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 작가님. 예, 그 최고위에서 다시 뭐 이 문제를 뭐 논의하게 되는 건가요? 누가 그 좌장이 되든 간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말에 따르면 이미 예. 최고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뭐 만장일치 의견이 됐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어떤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최고위 의견을 맡길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척금지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당사자의 일에 대해서 어떤 최고위 의결에 어떤 뭐 이런 안건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 시나리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이제 당대표 역할을 못하게 이제 막아놓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복귀 자체의 가능성까지 막아버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되면 정말 그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들이 이 당권을 겨냥해서 대표를 마치 견제에 쫓아낸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완성되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이게 당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전 상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행정 업무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런 상황은 도래하지 않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그날 그 성상납 의혹이 폭로된 배경에 정치인의 윗선이 있다고 주장하는 음성 파일이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JTBC에서. 네네네. 네.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이게 JTBC에서 아직 보도를 다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녹취록의 일부만 공개를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오늘부터 추가 보도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만 나온 것으로는 뭐 어떤 의구심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 정황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정황이 나오니까 이게 좀 짜맞추기식 징계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뭐 실제 그렇다면 정말 그건 큰 문제일 것이고요. 이게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윤리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수사기관이 윤리위의 결정을 참고로 할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수사기관이 참고할지 여부보다는 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정말 나왔을 때 이제 그때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게 좀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대표도 그런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이게 좀 너무 이 동정 여론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의도는 어떠한 그 당의 윤리위의 결정이 오히려 또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
그렇게 보기에는 뭐 윤리위가 어떤 뭐 수사기구에 준하는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이 뭐 있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아니 뭐 윤리의 결정이 네. 사실은 네네. 뭐 뭐랄까 당의 그 주류들의 결정인 것도 대통령의 생각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좀 네네. 윤심이 반영된 거 아, 아니냐라는 게 아니냐는 시그널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했던 질문이고요. 게다가 이제 네네네네. 지금 같으면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아닌 게 되잖아요. 당원이 아닌 것이 되고 경찰로서 훨씬 아니죠. 부담 없이 당 대표가 어떻게 지금 되나요? 당대표 정지가 된 거니까 6개월 동안만 정지된 거죠. 네네. 정지가 된 네네네. 거죠. 예. 당 대표인 것은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직무가 정지가 그렇죠. 되는 직무가 거죠. 정지된 거고 네. 6개월 후에 네네, 이제 맞습니다. 끝나면 대표직이 회복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게 아니라 정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법적으로 당 대표 직위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예 그런 상태에서 경찰이 좀 더 공세적으로 수사할 가능성도 열리지 않냐 이런 그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아까 이 내용이랑 포함해서 여쭤보는 네네. 겁니다. 경찰 네네. 수사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는 예. 뭐 제가 참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좀 정말 비극이겠죠. 그래서 잘 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난국을 타개할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아 조기 전당대회를 하려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윤리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당권 주자들이 조기 전대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이제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조기 전대회를 한다 전당대회를 한다라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준석 당신은 대표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미 좀 리더십을 상실해서 어차피 복귀해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뭐 그런 판단도 저는 뭐 그런 판단이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나리오가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제 남은 자녀 임기를 채우는 전당대회를 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원 당규상으로는 자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남은 임기만 차기 당대표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당원 당규를 뭐 개정해서 이제 바꾼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근데 저는 당연하게도 좀 이런 식의 해결 방식은 정말 저희가 대표를 내치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내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마평에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전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차기 전당대회가 이제 차기 정부 어떤 권력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예. 좀 이미 좀 이제 유력한 그런 잠룡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차기 당대표 하마평 벌써 나오죠.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정진석 국회 부의장 이런 분들 거론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이런 상황은 보면 뭐랄까요? 정치가 너무 이게 잔인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잔인하고 냉혹하다고 저도 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저는 정말 사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이런 싸움도 세력과 이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제 어떤 기존에 있었던 국민의힘 어떤 정당의 세력 간의 그런 갈등이었고, 근데 아직은 그렇게 좀 파편화된 이념이 이런 세력을 이길 정도의 힘이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지금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뭐 어떤 이제 구도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내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에 대한 민심이 과연 지금처럼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정말 이게 국민적인 소구력을 가지고 전당대회에 도전하실 수 있을까? 전 이런 걱정도 됩니다. 솔직히. 너무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일이 있거나 없거나 별로 인기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2030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실 2030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 비슷하게 통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2030 그쪽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자기를 투사해서 지금 지지하는 형국인데 네네. 이들의 지금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2030 세대 새로운 담론의 구심점 이제 역할을 사실상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의제나 담론이나 이런 모든 가치들이 지금 저희가 일거에 사라지게 될 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은 하고 있지만 저는 국민의힘에 또 입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탈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 이게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과거와는 좀 달라진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준석 대표가 홀로 너무 오래 끌어안았던 이런 어떤 담론과 의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넓어진 지평에서 같이 좀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당내의 어떤 갈등이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게시판 보니까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탈당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네. 입당해야 된다. 네. 그런데 그래도 입당 쪽이 많은 모양이죠. 저는 입당 쪽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실제 좀 방역을 보니까 어제 오늘 입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 꽤 된다. 이준석 대표가 SNS에 네. 입당하라고 글을 올렸더군요. 예. 네. 네. 그게 저는 또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거대 양당 체제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적어도 이 기존의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놨던 이 유산이 있는 국민의힘을 고쳐서 더 나은 정당으로 만드는 게 전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해야 한다보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현실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의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